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입원해 있던 305호에서 지난달부터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이미 장례를 마친 상태라서 이들의 죽음이 코로나19 때문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병실 하나에 9명이나 입원시킨 게 감염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윤파란 기자입니다. 해뜨락 요양병원은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각각 12일과 15일 숨진 2명의 확진자는 모두 3층 중환자 집중치료실, 즉 305호를 썼습니다. 이 병실에서만 지난 9월 이후 7명이 숨졌는데 이 중 5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 305호 병실에서 숨진 환자에게 발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병원에서 숨진 사람들이 모두 발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난 7일은 병원의 최초 확진자인 50대 간호조무사가 발열 증상을 느낀 8일에 하루 전날이기도 합니다. 이 병실을 며칠 전 직접 방문했던 유족은 방역 부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창문도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출입도 다 막혀 있는 상태. 내가 그분 병원 쳐도 되겠지만은 환기가 전혀 안 되는 상태고. 네. 저 이렇게 벗고 이렇게 있으신 분도 있었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말씀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코로나로 면회와 외출이 전면 금지된 요양병원 내부 상황을 보호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 보호자 면회도 안 시켜주고 하면서 자기네들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하단 말이야. 305호 중환자 치료실은 9인실이었는데 병상 간격도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 의문입니다. 침상을 벽에 있는 끝까지 이렇게 모서리까지 밀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간격들을 조금 더 좁혀서 생활한 것들이 저희가 이달 초 현장 점검을 나갔던 보건소 담당자는 병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방역 기록을 확인한 뒤 시보건당국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53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이 요양병원은 지난 7달 동안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시는 당장의 대책으로 요양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예고하고 진행하는 전수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불만, 또 어제부터 마스크를 쓰게 하더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했더라면 이런 집단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집단 감염이 터지자 만덕동 인근 요양병원 등 시설 9곳의 종사자 1,400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범위를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점 외에 유의미한 역학조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평가입니다.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고요. 그거 한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검사를 했는데 네. 검사에서 무슨 뾰족한 결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 병원은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13일 기관 인증 검사를 받았고 10월 초 코로나 방역 관리자의 방문 점검도 통과했습니다. 마스크를 어제부터 쓰라 하더라고. 좀 쓰고 있더라고. 쓴다고 있더라고. 우리는 뭐 그전에 마스크를 썼는지 모르죠. 미리 통보하고 방문하는 하나마나한 점검. 대다수 요양시설들이 이렇습니다. 그날은 비상이 걸리죠. 막 치우고 청소하고 뭐 어르신 옷도 한 번 더 깨끗한 거 갈아입히고 들어올 생각 간다. 그러니까 뭐 서류를 준비해 놓아라. 네. 해놓고 와서 서류 보고 그냥. 부산시도 뒤늦게 이런 허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 하는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병원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보름치 CCTV 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요양시설은 환자가 1명 발생하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고 또 누가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기도 어렵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한 요양병원 환자가 사용한 양치질용 물컵입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그대로 썼습니다. 모든
모든 물품에서 그 신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아빠한테 물어봤죠. 그 양치컵 이걸로 오늘 아침에도 양치했냐? 그때 그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이제 코로나19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자 일부 요양병원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도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우려해 요양시설 밖에서 방역조치 상황을 구두로 점검할 뿐입니다. 점검자들이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방역을 이유로 요양병원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그만큼 소리 없는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몸을 못 가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사나 간호사가 밀접 접촉을 통해 돌보는 환경입니다. 외부 출퇴근을 하는 보호사나 간호사에 의한 감염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은 손발은 못 움직이잖아요. 90% 와상이거든요. 와상인분들은 다 저희 손발이 저희가 내드리는 거잖아요. 중증 환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발열 등 증상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땅한 격리 공간이 없다 보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돼 추가 감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어르신들과 돌봄을 진행할 요양보호사들이 한 곳에서 같이 집단적으로 숙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짧은 시간에 122명이나 감염됐고 다른 요양병원들도 감염 확산과 치명률이 일반 시설들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요양시설 방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대규모 감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해뜨락 요양병원 확진자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 요양병원 감염을 빼면 추석 이후에 우려했던 대규모 확산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이번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의 확진자 수는 53명.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통상 20명 정도였던 데 비하면 2배 넘게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에서 증상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해 확진자가 늦게 확인되면서 그동안 감염이 폭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직원들이 외부 지역사회로 연쇄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 직원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을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병원, 정신병원 또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은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고 감염률과 중증도도 높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선 1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에서는 4명이, 도봉구 정신병원에선 의료진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쿠팡 배송센터에서는 배송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센터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하강 국면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 수나 재생산 지수 등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해뜨락 요양병원 외에는 대규모 확산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도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재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소규모 가족 모임, 지인 모임을 통해 환자 발생이 다소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젊은 층이 많이 가는 클럽과 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는 다음 주 중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 전에 파티를 즐기겠다며 거리로 나온 건데요.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리버풀의 중심가.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나와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춥니다. 경찰차가 단속을 나왔지만 해산은커녕 차를 가로막고 거칠게 공격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술집 운영이 금지되자 새로운 조치가 시작되기 전날 밤 거리 곳곳에서 전야 파티를 연 겁니다. So I was disappointed to see the shameful scenes really, and actions like that don't help anyone. Instead, they only risk making the situation worse and potentially making the restrictions even last longer. 영국에선 지난 3주간 신규 확진자가 4배가량 급증했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hese figures are flashing at us like dashboard warnings in a passenger jet, and we must act. 영국 정부는 전면 봉쇄 대신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가장 심각한 단계인 경우 술집과 체육관, 여가시설의 운영이 모두 금지됩니다. 리버풀의 체육관은 경찰이 나와 상황을 감시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You know, we had no choice. We had to go into this lockdown. We had to go into the third band. There was no choice. 하루 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선 오는 17일부터 파리와 리옹 등 8개 대도시에서 최소 한 달간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가 실시됩니다. 지난 6월 수백 명이 모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며 파티를 열었던 체코 역시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아지면서 모든 학교의 문을 닫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BBC는 체코의 상황을 지옥문에 반쯤 다가간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습니다. WHO가 집계한 지난주 유럽 확진자는 70만 명. 1차 유행 때보다 더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WHO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2022년 4월쯤이나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 대륙은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